자, 이제 호랑이 그림 마저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완성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제가 지금 그때 나눠드린 이 호랑이 사진을 옆에다 두고 할 텐데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완성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동물을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눈, 코, 입이겠죠. 그리고 호랑이면은 호랑이의 특색이 있는 호랑이 무늬. 거기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형태 그리드 나눠서 형태 잘 잡으셨을 거고요. 명암이 처음엔 차근차근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됐고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충분히 따라오셨다면 이제 오늘 완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눈 점검하고 코하고 이 주둥이 부분. 이 부분이 사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털 느낌만 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털 느낌을 똑같이 이 사진하고 그리실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자, 눈도 한번 모양을 다시 한번 보시고 눈 요 주변이 굉장히 진해요. 호랑이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 주변을 좀 진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한 게 힘들다 그러시면 사실은 이런 콘테가 있어요. 콘테라는 것도 있고 여기 이거는 이제 차콜이라 그러는데 이 목탄을 이렇게 연필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콘테는 이제 콘테를 연필 형태로 원래 콘테도 이렇게 스틱처럼 되어 있는데 연필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한 게 너무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사비 연필로 하겠습니다. 사비 연필이 이비 연필보다 진한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B가 커젯으로 2B, 4B, 6B 처음 오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2B, 4B, 6B 이 중에서 숫자가 커젯으로 더 진해집니다. 더 진해지고 더 잘 번져요. 문질렀을 때.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저희가 쓰는 연필은 2B나 4B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4B 연필로 이제 조금 진한 부분을 더 진하게 만들어 줄게요. 눈 부분. 일단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눈, 코, 입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라인 한 것처럼 굉장히 진하죠, 눈 주변이. 명암을 하시다 보면 형태가 또 좀 틀어져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고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눈 알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하얗게 빛이 탁 반사되죠? 이 부분도 표현을 해주시면 눈알이 진짜 눈알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런 지우개가 있어요. 이 지우개가 뭐냐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나와요. 연필 샤프처럼. 근데 이건 꼭 없으셔도 돼요. 근데 혹시 만약에 갖고 싶으시면 화방에서 사시면 돼요. 이런 걸로 요게 이렇게 찍어주면 아주 디테일하게 지워줘야 될 부분에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나중에 호랑이 그 수염을 그릴 때도 이 지우개로 하면은 굉장히 얇은 선이 나오겠죠. 이런 굵은 지우개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이런 굵은 지우개도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날카로운 부분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일단 눈 부분 조금 더 진하게 다듬어 주시고요.
다음에 눈 부분이 어느 정도 주변을 좀 진하게 해주신 게 됐다 그러면 눈알로 들어가서 눈알 검정 부분 좀 진하게 해주시고 반짝 빛나는 부분 지우개로 살짝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요 진한 알 부분 밑에 이 눈알 있잖아요. 요 부분은 살짝 흐려주셔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호랑이 눈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요 부분이 살짝 밝아요. 이게 반사광이에요. 자, 어두우면서 반사광을 살짝 주시면 눈알이 이렇게 둥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빛을 더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죠. 그다음에 오른쪽 눈은 그렇게 반짝한 부분이 그렇게 선명하진 않아요. 더 어둡게 눈을 굉장히 진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진하게. 호랑이 호피 무늬도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호랑이의 무늬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약간 대칭이잖아요. 그 대칭의 느낌만 살려서 무늬를 좀 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눈에서 이제 무늬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진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죠. 눈과 눈 사이에 있는 그 호피 무늬를 좀 더 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무늬도 진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에서 요 이마 부분까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무늬는 좀 진하게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뒤로 넘어가는 머리 중간부터 뒤로 넘어가는 부분은 앞부분보다는 흐리게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뒷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이것까지 다 진하게 칠하면 1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렇지만 이 뒷부분을 좀 흐리게 해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겨주시면 이 뒤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살짝 손으로 문질러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털을 표현하실 때 진하게 칠해 주시되 끝부분은 약간 털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그거 하실 때 방향이 이쪽은 위로 향하게 그리고 옆쪽은 옆으로 향하게 아래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그렇게 나가면 두 번 하실 필요가 없이 처음에 조금 털이 이제 바깥쪽으로 향하는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앞부분 되게 진하게 해줬고요. 뒷부분은 중간중간만 살짝 진하게 해주시되 앞부분보다는 이게 그 다음에는 잘 보시면 호랑이 이 앞부분 있잖아요. 여기 미간 사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살짝 한번 다운시켜 주셔요. 그렇게 돼야 요 밝은 라이트한 부분이 살아나요. 여기는 워낙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하게 이 호피 무늬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어둡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코하고 주둥이 전체가 지금 어둡죠?
이렇게 밝은 톤은 아니죠. 하지만 빛이 지금 이렇게 왼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 부분에 요 밑에는 밝아요. 근데 오른쪽은 어둡죠. 전체적으로 오른쪽을 좀 어둡게 칠해주시고 왼쪽이 좀 너무 어둡다 하면 지우개로 조금 밝게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호랑이는 눈을 너무 눈을 너무 멀리 그리면 고양이가 돼요. 그러니까 눈은 조금 안으로 몰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코 전체적으로 이걸 어둡게 해주셨으면 이제 요 코 끝부분이 이쪽 왼편이 살짝 밝네요. 그러면 지우개로 살짝 닦아주시고, 지우개도 데생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죠. 그러니까 연필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우개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그림이 잘 그려져요. 도 이제 살짝 해주시고. 주둥이 부분도 무늬가 있어요. 그 무늬 찾아서 그려주시면 되고, 이게 수염 나는 그 부분이죠. 묘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필을 좀 뾰족하게 깎으세요. 너무 뭉툭하면은 섬세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털 나는 부분들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고, 여기 왼쪽은 밝지만 그래도 무늬는 조금 진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턱 밑에도 그냥 단순하게 어두운 게 아니라 점같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눈, 코, 이제 입 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이쪽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두운 부분 찾으셔서 좀 더 어둡게 해주시고,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한 3분의 2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포인트를 잡아서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우개로 이제 지워낼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지워주시고요. 자세히 보시면
요 호랑이 눈 윗부분 여기 이렇게 흐름이 빛의 흐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 이렇게 이 빛의 그러니까 어두운 그림자의 흐름하고 이제 빛의 흐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빛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도 빛의 흐름이 있고요. 이쪽까지 이렇게 밝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보이시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안 보이셔도 돼요. 흐름. 하시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보여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오른쪽 뺨으로 들어갈게요. 오른쪽 뺨이 지금 굉장히 어둡죠. 밝진 않죠. 왜냐?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게 밝으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명암이 되신 분들은 연필을 세우셔서 이렇게 털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한 올 한 올 표현을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급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즐기세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이제 호랑이 이제 무늬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하시다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복잡한 거를 한두 번 해보시다 보면 이제 간단한 거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원래 조금은 자기 실력보다 높게 이제 처음에 기본을 배우신 후에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도전해 보시는 게 그림이 느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실제 그림하고, 그러니까 실제 사진하고 비교하면서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계속 조금 더 손을 대주시고 밝은 부분 계속 지워주시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되셨으면 그러면 이제 그 바깥털을 좀 해볼게요. 바깥털을 잠깐만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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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되셨으면 어느 정도 되신 거죠? 끊겼어요. 화면이 꺼졌죠? 네. 죄송해요. 제가 가끔 이걸 들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고 일단은 이제 요 밑에를 한번 진행하실게요. 여기 턱 밑에가 굉장히 어둡죠. 자, 이제 속도를 조금 낼게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주인공은 호랑이 얼굴이잖아요. 이 바디는 굉장히 뒤로 물러나게끔 얼굴이 앞으로 나오고 몸은 뒤로 들어가려면 이 무늬도 그렇고 전체적인 컬러 톤도 그렇고 이 밝기의 어떤 대비보다는 거의 대비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쭉 깔아주시라는 얘기죠. 나중에 여기 끝에는 지우면 되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여기 백이 조금 진해져야 나중에 수염을 그릴 때 표현이 돼요. 여기가 너무 밝으면 수염을 그릴 때, 그러니까 지우개로 지울 건데 지우개를 지울 때 표현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조금 어두워지겠죠? 너무 이상하네요. 네, 레코드 할 예, 요 바디 부분은 좀 무늬를 진하게 해주시고 여기 맨 밑에 있는 무늬도 연필선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여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 안 하셔도 돼요. 이쪽도 무늬도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지우개로 지워준 거예요. 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이 급해지네요, 제가. 자,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완성된 그림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완성된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피드백 해드릴게요. 그림은 제가 그리는 걸 따라 보고 그리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스타일대로 호랑이의 느낌이 나면 되거든요. 기본 원리만 배우시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리시면 좋아요. 자, 요 앞에 있는 건 바위예요. 그래서 바위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좀 터프하게 선도 좀 거칠게 빗에 따라서 형태를 대충 잡아주시면서 요 밑에 부분은 어둡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깔아주세요. 연필선 방향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가면서요. 우선
바위 부분은 나중에 더 손을 대시고 지금 백그라운드도 지금 해야 되고 사실 수염 부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수염 부분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우개도 좋고 아니면 이 뾰족한 지우개의 부분을 사용해서 살살살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우실 때 한 번에 쫙 안 지워지거든요. 이제 뒤에 백이 어두우면 그럴 때는 그냥 살살 반복해서. 그런데 이 지우개는 조금 두꺼워져요. 그랬을 경우에는 연필로 살짝 한 번 더 어두운 부분을 칠해 주셔요. 너무 두꺼워지면. 털 모양은 꼭 보고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가는 대로, 내키는 대로. 수염이 막 겹쳐 있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그냥. 뒤에가 너무 진하면 잘 안 지워지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지우세요. 그러면 지워져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호랑이를 완성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술 감상 시간을 조금 더 짧게 하고 이거를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그 스케줄로 넘어갈게요.